자, 이어서 두 번째 미소 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에 이제 국내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나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 중심은요, 이제 여운형, 그 다음에 안재홍, 뭐 요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었지요.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국내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독립운동가이자 뭐 국내에서의 어떤 네임 밸류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이미 일본이 망할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물론 몰래였겠지요. 뭐 1930, 4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기가, 단체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이제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관심을 받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그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이제 그 경무총감, 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총장인데, 경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숱하게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랬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당시 일본을 우리 조선인들에게나 일본인들에게 명망이 높았냐면은, 뭐 경무총감, 경찰총장, 요게 조선총독부에서 넘버 2예요. 넘버 2. 넘버 1이 총독이고 넘버 2가 경무총감, 그 다음에 넘버 3가 정무총감. 정무총감은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데, 그 경무총감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넘버 3였던 정무총감이, 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거 여운형 씨 잘못 죽였다가는 진짜 3.1운동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계속 막 건들려요. 계속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도 살고, 뭐 감옥도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때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막 재판받고 이래 하면서 그때 제안을 받아요. 여기 전향,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에 협조하겠다는 이 문서 쓰면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사인을 했다고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친일파라고 욕을 먹는데, 실제로는 내 그냥 개인의 취향입니다. 내 개인의 취향입니다. 내 개인의 취향인데, 그냥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시 이 광복 이후에 이 3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 수립될 때까지 총 3년간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한 사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김구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에요. 나는 여운형 씨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운형 씨가요, 한창 전쟁 중에 일본에 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두리틀 공습이라고, 그 일본이 1941년 12월 달에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기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적에 두리틀이라는 사람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을 폭격을 합니다. 물론 뭐 큰 피해를 못 줘요. 그때 당시에 뭐 바다나 공중이나 이게 완벽하게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액션했다 하는 정도. 이게 이제 영화 진주만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잘 나오는데, 뭐 공부해야죠 뭐.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공습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운형 씨가 지금 뭐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일본이 이긴다고 선전하거든요. 뭐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전쟁 나면은 진다는 얘기 엔간하면 잘 안 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있고 잘 싸우고 있다.
아니면 괜히 진다 이런 얘기하면요 폭동 나요. 나라 감당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제 여운형 씨가 일본에 가서 그 도리톨 공습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머지않아 일본이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일본이 망할 때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일본 망하기 1년 전이었던 1944년 8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거의 직전에 이때 당시에 엔도 정무총감,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여운형 씨를 불러요. 여운형 씨를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광복 이전입니다. 일본 항복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엔도 총감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죠. 우리 일본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말도 안 되지.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야.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여운형 씨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요구를 합니다. 5가지 요구.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시험에 많이 나오고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이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석방, 그 다음 정치인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석방, 그 다음에 뭐 3개월치 식량을 제공해달라. 그 식량을 쥐고 있어야 결국에는 나중에 여운형 씨가 뭐라 얘기하면 이게 먹히거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간섭하지 마. 이렇게 간섭하지 마 시리즈 3개. 그러니까 글이 나왔는데,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 간섭하지 마 있으면은 여운형이 엔도 총감에게 했던 5가지 요구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엔도 총감이 오케이 내가 총독한테 얘기해 줄게 하는데, 당시 총독 아베 마사유키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베 총독은 이거 안 된다 그래요. 야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해주지 마라. 우리가 전쟁에 져서도 가오는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결국에 엔도 총감이 설득해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여운형 씨는 그 이후에 조선 건국 동맹을 개편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누군가 오겠죠. 미국이 됐건 소련이 됐건 오겠죠. 뭐 알 수는 없지만 걔들이 왔을 때 뭐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 우리의 능력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게 지방에 145개 지부를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게 대략 한 220개쯤 되는데, 이후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거를 선포해요. (9월 6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9월 6일에 그때 이제 인민공화국이 조직될 때 이 각지의 지부들이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바탕으로 해서 뭐 치안도 유지하고 행정도 담당하고 뭐 요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건국준비회는요, 이 여운형 씨의 성향도 좀 뭐 보통 중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도 좌파.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파 쪽 사람. 그 좌파 우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말로는 L이냐 R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이때 뭐 1900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주의자들은 전부 L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는 R이야. 근데 L이나 R이나 어쨌든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왜 이거를 L과 R이냐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나오는 건데, 프랑스 혁명 때 보면은 초반부에 뭐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과격한 애들, 죽이자하는 애들이 회의장의 왼쪽에 앉더래.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는 좀 성향이 좀 보수적인 애들, 그런 친구들은 오른쪽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왕은 죽이게 되고, 아까 그 오른쪽에 앉았던 왕을 살리자 했던 애들은 다 의회에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그 왕을 죽이자 했던 아이들 가운데 또 거칠고 과격한 애들이 왼쪽에 앉고, 그 다음에 좀 그 와중에 좀 부드러운 애들은 오른쪽에 앉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에서 보통 좌파라고 하면은 변화 좋아하고 개혁적이고 막 이런 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파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이것이 1950년대, 1940년대 이때 광복된 이후에는 이 개혁적이라는 거는 사회주의자를 의미하는 거고, 보수적이라는 거는 민족주의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 L과 R에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이 개혁의 정도에도 보수의 정도에도 이 정도가 있거든. 보수의 정도가 센가 약한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좀 약한 애들을 중도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좌우 합작이긴 한데요. 일단 뭐 안재홍 같은 우파, 우익이라고도 합니다. 뭐 날개 익자를 써서 우익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우파들 가운데는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냐면 결국에 이 건국준비위원회 줄여가지고 보통 이제 일명 건준이라고 하는데, 이 건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좌익이 많았어요. 좌파들이 많았어요. 박헌영이라고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좌익이 많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좌익 거의 한 70%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70%가 좌익이 건준을 장악하고, 이래 되니까 우익들이 외면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요, 안재홍 씨도 나갑니다. 나가고, 뭐, 그 전에 뭐, 송진우라든가,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좀에나마. 이런 친구들은 한국민주당, 보통 줄여가지고 한민당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민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죠. 요 대표적인 애들이 뭐 송진우라든가 김성수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물론 뭐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지주 출신들, 뭐 자본가 출신들, 이런 애들이 많은 거야. 그 얘들이 성향이 또 어떻다고 했어요. 일제시대 때 보면 친일 성향을 가진 애들이 많지. 그래서 얘들이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얘들은 누구를 찾느냐면은 임시정부를 자꾸 찾지. 얘들은 임시정부만이 정부다. 저 조선인민공화국 저런 거는 아니다, 거짓된 거다 하면서 임시정부를 받들어 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남한에 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은 이제 미군정을 실시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해.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럼 뭐고? 너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거 안 돼. 뭐 그뿐만 아니고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애들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야들이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라고 하죠.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인정해줘요. 그래, 요 조직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건준이 뭐, 설 자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 여운형 씨도 이거를 되게 아쉬워해요. 이 좌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오죠, 그죠?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통치를 할 때 보니까 이제 기존의 행정 조직을 활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 기존에 일본 밑에서 일하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그대로 씁니다. 왜? 걔들만큼 잘 아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예요. 새로운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을 점령했을 적에 과연 옛날에 있던 애들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애들을 써야 되나 하는데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둘 다 실패해요. 성공한 적이 없어. 그냥 미국의 통치 자체가 별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 기존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누가? 결국 기존의 행정 조직이라는 게 일본 밑에서 일했던 애들이 대부분 어떤 애들이에요? 친일파들이지. 이 친일 세력들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한편요, 북한에서는요, 소련 애들이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소련군이 얘들은 간접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은 이제 인민위원회, 그 전에 건준이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는 친일파가 청산됐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행정이라든가 통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얘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독립운동가들이야 뭐 독립운동이나 할 줄 알았지 뭐. 야들이 뭐 우리나라 통치에 대해 뭘 알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을 활용한 데에는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은 거기에 이제 인민위원회를 활용했고 안 했고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얘들도 기존 행정조직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뭔가 적대적이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미군정 그 대표가 하지 중장인가가 와가지고 한 얘기 보면은 되게 고압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미국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사실 미국이 지금 일본도 망한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결국에 이 사회주의가 제일 눈에 가시거든.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국내 어떤 정세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에 의하면 거의 뭐 사회주의파이라는 거야. 거의 사회주의판이래. 그래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있는 아들 보면은 얘기했잖아. 거의 70% 이상이 건국준비위원 여기 좌익들이 장악한 사회주의 단체로 보이는 거고, 뭐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미미하게나마 이런 성향이 있고, 아예 일본 애들이 나가면서 여운형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하거든요. 저거 완전 빨개입니다 하면서 막 그래 하고 얘기하고 하거든. 그래 놓으니까 얘들은 일단 못 믿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경계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아들이 이때 당시에 제일 믿는 애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도 막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 남한에서 활약하는 사람들 보면 뭐 김규식이라든가 여운형이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김구는 영어 못해가지고 그렇게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예, 초반에나 김구 그랬지 그 뒤에는 별로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어를 잘해요. 예, 그리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안 좋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경호원도 붙여주려고 그래요. 보디가드 붙여줄까 하면서 그럴 정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래 봤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이승만 밑에서는 뭐 꼼짝 못하지요. 이승만 미만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광복된 초반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국외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합니다. 뭐 이승만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승만 씨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이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라는 단체에 우두머리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고, 김구 같은 경우에도 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한국 독립당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거 있죠. 한국 독립당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쪽 입장은 이 김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되게 띄워주기는 띄워줬어요. 네, 되게 우리 거의 뭐 이 사람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되게 띄워주는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소군정 초반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되게 혼란스러워요. 살짝 기대도 되면서 좀 뭔가가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중에 누구도 뭐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오랫동안 나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핵폭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